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급박한 사태를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추가 확산 저지에 나서야만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질병에 대한 대응과는 달리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못한 채 오히려 근본 없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망 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예측치보다 10%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 충격은 특히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미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최대 1.1%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무디스는 올해 우리나라 예측 성장률을 다시 1%대로 끌어내렸습니다. 최악의 경우 국내 관광산업의 일자리 7만 8천 개가 사라진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상황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당장 추진했을 추경에 적극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너무 추경을 남발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무려 17번이나 추경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도 첫 해인 2017년 일자리 추경에 이어 이듬해 청년 일자리 추경, 지난해 미세먼지 및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추경 등 매년 추경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원래 추경이란 지금과 같이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좀 더 거쳤다고 이를 저축하기는커녕 그때그때 허겁지겁 다 써버리고 나니 이제 정작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주저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과 전용을 통해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